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롤코당 김중혁입니다. 롤코라고 제가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밴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네.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네. 그때 정말 화려한 멤버들, 네. 조원선 씨, 네. 이상순 씨, 네. 진우 씨. 이 세 명 다 지금 뭐 활동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해체돼서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번에 하정우 씨의 롤러코스터 보는 순간 영화 얘기보다는 음악 롤러코스터 듣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롤코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 롤러코스터라는 밴드를 좋아했던 분들을 이렇게 또 약간 네. 규합을 해주시면서 네. 롤러코스터. 네. 참 좋아한다는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롤러코스터라는 영화, 그다음에 여배우는 오늘도 이 두 편을 가지고 영화를 하게 되는데 두 편의 공통점이 뭘까? 단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하정우 씨 그리고 또 문소리 씨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문소리 특집, 하정우 특집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우로 특집을 한 다음에 네. 다시 감독으로 그러네요. 특집을 한다는 것은 네. 이 두 분에 대한 저희 사랑을 네. 보여주는 게 아닌가. 둘 다 참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화에서 이제 배우는 상대적으로 감독이 어떤 찍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배우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배우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배우가 감독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영화 역사를 보면 배우 출신의 훌륭한 감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닐까? 네. 진짜 훌륭한 감독이잖아요. 네. 또 다른 존재감을 또 나타내시는 분 중에 멜 깁슨이라는 배우도 정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그렇죠. 존재감을 감독으로 드러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알파치노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감독으로 데뷔했어요. 심지어 영화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지 클루니라든지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졸리 델피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감독 데뷔를 했죠. 국내 경우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있죠. 뭐 유지태 씨 있고요. 그렇죠. 박종훈 씨도 씨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과연 배우들이 감독 데뷔를 할 때 더군다나 이제 스타로 연기자로서 크게 각광받았던 분들이 영화를 만들면 뭐가 다를까, 그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서 네. 이야기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편의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두 편 모두 약간의 코미디를 그렇죠.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보기에 편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 두 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각본을 직접 썼다라는 맞습니다.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둘 다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둘 다 단단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에서 연기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감독이란 말을 안 쓴다고 하잖아요. 네. 도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끌 도자에다 연기 여자인데, 다시 말하면 감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를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게 감독을 지칭하는 도연이라는 말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배우들이 카메라 뒤에 가서 그 영화를 직접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문소리 씨 특집할 때 감독이 된 배우들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의 2탄으로 네. 감독이 된 배우들의 팀을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한번 대결을 벌이는 그래요? 핫팀, 문팀으로 한번 제가 팀을 만들어봤습니다. 핫팀 쿨팀이 아니라 핫팀, 문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메릴 스트립은 무슨 소리야? 너도 지금 악마는 프라다 이런 거 찍으라고. 야! 네가 더 짜증나! 네가 예술 알아? 뭐 화나신 거 있으세요? 쭉쟁이 한류 스타 비행기타 찍고 인사하고 사인하고 약자로 내 그래서 조금 푸셔도 돼요? 영화만 하면 좋냐? 너 오늘 마중규 욕해라 욕 네, 이거 지금 경기장을 지금 네, 이렇게- 농구 경기장이고요. 네. 왜 하필 농구 경기장이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없고요. 없어요. 5명을 고르다 보니까 네. 농구 경기장을 했고, 제가 또 농구를 좋아하니까 네네. 골라봤고요. 네. 핫팀, 문팀 두 팀을 나눠봤습니다. 이 두 팀을 나눈 기준이 무엇일까? 네. 문팀은 자신의 데뷔작에 직접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입니다. 네네. 핫팀은
다른 자기가 주연을 하지 않고 다른 배우를 기용을 했던 사례를 제가 골라봤는데 재밌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 자기가 직접 주연을 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잘하는 연기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배우를 쓰는가, 이걸 한번 관점을 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레타 거윅은 뭐 시얼스 로넌 같은 뭐랄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연기 잘하는 배우를 데려옴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지 클루니 역시 컴패션이라는 영화에서 샘 로겔을 데려와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너지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연기하는 것보다 어떤 좋아하는 배우를 기용함으로써 더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네.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연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역량이 분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더군다나 연출 데뷔작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배우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제대로 승부하고 그렇게 또 인정받고 싶다 이런 네. 또 어떤 의지의 발현일 네.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문팀은 양익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똥파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배우 양익준이 있다는 걸 사방에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주연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던 것 같고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같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감독 데뷔작 역시 배우로 너무 유명하니까 이걸 그대로 이어가서 감독의 이미지에 써먹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톰 행크스, 멜 깁슨 같은 배우들을 이쪽에 포진을 시켜봤고요. 네. 네. 유일하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을 벤 애플렉이 맡았는데 왜 벤 그렇죠? 애플렉인가? 네. 벤 애플렉 역시 고온 베이비 고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출연하지 않았지만 동생을 기용했기 때문에 요 절반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절반은 사례이기 때문에 심판을 보기 적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벤 애플렉을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이게 제일 재밌네요. 네. 여배우는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드레스 맨날 입으시고. 자, 여기 마이너스 신용 대출 3천 맞죠? 그래도 문소리시니까 4.2%까지 된 겁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뭐 작품도 없지, 애 키우지, 언니가 할 게 없지. 중요한 거는 연기력이 아니야.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 여배우니까 괜찮아. 이뻐.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아마 기억에 생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개봉했던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문소리 씨 감독 네. 작품이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또 회원 아니겠습니까? 네. 프리미어 회원으로서 올라오는 신작 영화들을 챙겨보는데 네. 프리미어 이 영화 올라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지금도 역시 프리미어에 있습니다. 네. 여배우는 오늘도 사실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코미디 형식인데 뒤로 갈수록 영화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묵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세개 단편을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문소리 씨가 학교에서 이 영화학을 전공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출 작품으로 만든 것이 이 영화의 어떤 단편이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3편의 단편으로 늘어나서 그것을 전체 일종의 옴니버스 구성을 통해서 장편 영화의 어떤 형태를 네. 만든 거죠. 실제로 1막, 2막을 볼 때는 약간 가벼운 소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막까지 이어지면 문소리 씨가 이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구성이 일단 좋고요. 네. 점점 압도되는 감정, 압도되는 스토리 같은 게 이미 한 편의 장편을 구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가 모두 시작을 보시면 시작 장면이 다 로드 매니저가 몰고 있는 그 차 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 영화라는 어떤 공간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배우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 스케줄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갈 때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런 장면들을 각각 부의 시작 장면에 넣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통일성을 주기도 하고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방식이겠죠. 이게 약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소리 씨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이제 한 2011년 정도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이 배우 생활을 못하면서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 무력감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이 좀 더 영화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든 영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 문소리 씨가 배우로서 또는 여자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등등의 어떤 그런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을 상당 부분 사실감을 살려서 네. 물론 영화적으로는 다 허구적으로 만들어냈지만 그렇게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있는 실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죠. 이 영화는 개인 인간 문소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배우 문소리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막에서는 친구들 간의 개인 관계에서의 배우 문소리, 네. 2막에서는 가족 속에서의 배우 문소리, 네. 3막에서는 예술가로서의 배우 문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막의 구성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 개인과 가족과 예술로 넓어지는 것 같은 점층적인 구조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소리 씨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영화 속에서 코믹한 재료로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소리 씨가 어떤 정치적으로 입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깐죽거리면서 그것을 언급한다거나 역시 민노당이야. 응? 안 고친 거랑 민노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노당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뭐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에 출연했던 문소리 씨를 약간 또 희화화하면서 언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본인의 남편이기도 한 1987의 장준환 감독을 직접 출연시켜서 최고 장면이죠. 너무 웃기죠. 네. 힘들면 뭐라도 하나 줄여요. 작품도 1년에 해봐야 한 작품 하는데 뭐 줄여요 내가. 그럼 술이라도 좀 줄여요. 이 영화 개봉했을 때 그것을 약간 마그넷처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주기도 했어요. 술이라도 줄여요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딱 네, 좋을 네. 만한 그러니까요. 문구네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찌됐건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창작자가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이것을 100% 나에 관한 이야기, 나한테 일어났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약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대담하면서 당당한 영화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재미있는 게 이제 연기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문소리의 엄마로 나오는 배우가 엄마가 다니는 치과 원장님이 그렇게 네 팬이라는데 너랑 꼭 사진 한 장 찍고 싶다는데. 아이고. 엄마 연기하지 마. 어색해. 내가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야 연기하지 마. 그 장면이 그대로 저녁 때 문소리 씨가 귀가할 때 문소리 씨가 애처로운 목소리를 내니까 엄마가 또 문소리 씨한테 같은 말을 연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창동 감독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연기하지 마라 하는 말이거든요. 연기할 때. 근데 그런 말처럼 네. 이 연기라는 게 무엇인가,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 무엇인가라는 배우의 고민을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코미디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각본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대사들이 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대사가 아니라 생활의 대사들인데 그 대사들이 건드리고 있는 핵심의 주제는 굉장히 뭉클한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핵심을 건드리는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쓴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문소리 씨를 만나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반에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을 가는데 친구들이 제대로 등산복을 이러고 왔어? 차려입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말 대사 같은 거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도 입었어. 안 앞으로 나가냐? 산에 가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 전문적으로 입었어라는 말도 웃기고 안나푸르나라는 말 자체도 웃기고 해서 그런 식의 어떤 코믹한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죠. 또 하나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엄마의 부탁 때문에 치과에 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통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빠도 해야 돼? 모르지. 아빠까지 DC해주지. 내가 안 물어봤지. 그럼 왜 이렇게 다들 이빨들이 안 좋아. 다들 이가 이렇게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데 네, 그 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웃기죠. 상황에 녹아든 대사여서 굉장히 웃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점점점 묵직해지고 이 영화의 어떤 약간 오픈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극 중에 이제 문소리라는 캐릭터, 실제 배우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배우 그대로는 아니죠. 네. 이제 문소리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오중고를 다룬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직업인으로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엄마로서, 그 다음에 딸로서, 네. 며느리로서, 네. 그리고 아내로서 이런 오중고를 겪는
이 5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받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에 시달리는지를 영화는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젠더라는 코드겠죠. 네, 저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던 장면이 계속 문소리 씨가 뭘 찾기 위해서 가방을 업고 가지고 있던 사물함을 엎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이 나이라는 게, 이 직업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쏟아놓고 한 번씩 찾아보고 싶은 나이, 그러니까 되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이기도 해서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고충과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고충 같은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엮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특수례도 있고 일반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한국의 여성들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또 특수한 상황으로 본다면 배우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겪는 어떤 또 다른 고투들이 있게 되는데 양자가 섞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페미니즘적인 지향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공이 남자 배우고 뭐 예를 들면 남자 배우는 오늘도 뭐 남 배우는 오늘도 이런 어떤 영화가 있다고 가정을 했다면 그랬을 때 그 영화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영화는 그 남자 배우의 오중고를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영화 속의 상황처럼 장인어른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위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에피소드로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남자 배우가 배우에 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묘사되지 않았을까 싶은 건데 이런 것은 똑같은 소재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주인공이냐 남성이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명확한 지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극 중에서 벌어지는 그 문소리라는 그 캐릭터가 겪는 직업적인 어려움의 핵심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의 시작 자체가 캐스팅이 불발되었다는 얘기를 영화사 관계자로부터 듣고 할 수 없죠 뭐라고 끊는데 한숨을 쉬면서 영화 자체가 시작하고 있고 작품도 없지, 애 키우지, 한국 영화 무슨 죄 조폭 아니면 형사지. 언니가 할 게 없지. 영화에서 PD가 그런 말을 해요. 한국 영화 결국 두 개 아니냐? 조폭 영화 아니면 형사 영화 아니냐? 근데 조폭 영화, 형사 영화에 여성 배우가 들어갈 자리가 너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극 중에서의 문소리 씨는 실제 우리가 문소리 씨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수많은 상의 어떤 연기상을 휩쓸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공이받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퍼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여자 배우가 한국의 영화계에서 겪는 그런 어떤 상당히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또 스타 문소리, 그러니까 스타 배우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가도 굉장히 따끔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막에서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네. 여기 문소리가 있어. 배우 문소리 알지? 아 진짜 문소리라니까? 존중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스타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런 식으로 호칭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자리에 끼게 되는 야 우리도 여배우랑 술 한 번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 자체가 일단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고 그런 상황에서 술자리를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술자리가 너무 리얼해서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문소리 씨가 한국 사회에서 본인이 겪는 일에 대해서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하나도 안 고치셨죠? 네. 맞네. 안 고치셨죠? 응? 친구들도 하나도 안 고쳤어. 응? 야, 21세기에 이 자기관리 이렇게 안 하시나? 대박. 배우가 성형을 하면 성형을 한다고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진짜. 성형을 안 하면 성형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고 또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그 자리를 보다 보면 제발 저 자리를 좀 빨리 떠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네가 보기엔 내가 예뻐 안 예뻐? 예? 내가 예쁘냐고 안 예쁘냐고 솔직히 얘기해봐. 특히 이제 3부에서 나오는 과거에 함께했던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 배우는 지금 굉장히 안 풀리고 있죠.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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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연기 잘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그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타입의 사람을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3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오, 문스타. 문소리다. 야, 근데 내 요새 잘 나간다. 요새 전래 잘 나간다, 나 얼마 전에 좀 미생 찍었잖아, 미생. 미생에서 건물 딱 들어갈 때마다 내가 나오잖아. 경비원으로. 너도 봤지? 미생 안 봐서 몰라요.
안 봤어? 아직도 그렇게 술 취한 연기를 너무 잘할 뿐더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현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뭔가 우픈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영화는 점점 무거워지고 또 이제 3부까지 나오게 되는데 3부는 1, 2부하고 워낙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3부의 어떤 상황도 약간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떤 영화가 어떤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고도 그리고 리얼하게 묘사를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소리 씨의 감독 데뷔작으로서 네.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냈던 작품이 아닌가. 네. 일종의 전 이게 직업 드라마처럼 느껴지는데요. 직업 드라마로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소리라는 영화 감독이 스타 그리고 연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예술이라는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맞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단순히 스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여배우란 저렇게 사는 인물이구나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화합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영화배우 마진기 씨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명한 걸그룹과 스캔들이 나고 임신도 시켜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마중기야 욕해라 욕해라. 안녕하십니까, 기자입니다. 우리 비행기 곧 추락합니다. 이쪽으로. 제가 의사입니다. 선생님 무슨 과시죠? 네, 안과예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롤러코스터인데 롤코당 당선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웃기죠. 네. 정말 웃기고 네. 최근에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차태현 씨가 이 롤러코스터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고성희 씨가 패널 그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고성희 씨가 그냥 라디오 스타라고 얘기하세요. 네. 네. 라디오 스타에 고성희 씨가 나왔을 때 차태현 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영화 너무 웃겨. 하정우가 안 나오는데 전부 하정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핵심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태현 씨가 진짜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롤러코스터는 하정우 씨가 안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하정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개성, 그 다음에 또 하정우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영화를 보는 안목, 뭐 등등등, 혹은 그 영화를 각본도 직접 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각본을 쓰는 능력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반에 그 승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대사를 정말 그 말하자면 무슨 합을 맞춘 액션씬처럼 맞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각본을 쓰는 힘 그리고 이걸 연출해내는 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를 아주 빠르게 소화를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사와 대사 사이에 인터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면 그 사이에 약간 간격이 뜰 텐데 그런 간격도 최대한 밀집하게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네. 근데 영화가 사실은 이렇게 구성상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일종의 특정한 한계 상황 속에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캐릭터들을 집어넣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만든 영화인데 근데 그런 영화 속에서 대사를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하게 하니까 그 자체로 대사가 갖고 있는 어떤 팽팽한 장력 같은 것이 코믹하게 영화 전체를 끌어가는 힘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두 번 보라고 그렇게 만들었나? 그런 것 일부러? 같아요. 네. 두 번째, 전 두 번째 봤으니까 네. 두 번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들려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비현실적인 대사죠. 대화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화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빠른 시간에 네. 재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인위적인 맛 같은 게 또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아줌마분 좀 봐주세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복수가 찬 걸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다행히 복수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유머가 모든 유머라는 게 그렇지만 유머라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유머를 하면 반드시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그다음 그 유머가 뭐가 웃겨고 팔짱 기는 사람이 항상 있고 아재잖아 이렇게 딴지 걸리는 사람이 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의 기본적인 유머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정우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사람 무엇보다 굉장히 매력 있고 흥미로운 사람이고 유머러스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영화 속에 투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사실상 영화 전체의 유머는 폭소라기보다는 킥 되면서 네.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쪽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하정우 씨가 앞에 문장을 진지하게 하고 뒤에 부분에서 빵 터트리는 식의 개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이름을 차복순 널 갖고 싶어라고 써주세요. 차복순 씨가 뭘 갖고 싶다고요? 아니 차복순 널 갖고 싶어. 차복순. 뒷부분에 가서 약간 허를 찌르는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화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 하정우 씨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대로 각본으로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신발을 벗기고 바지도 벗기면 좋은데 그럼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바지는 안 벗기는 걸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를 꺾어주세요. 네. 너무 꺾으면 죽어요. 아 네. 생각보다 하체가 좋으시네요. 근육량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이 물론 그 기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약간 소극으로 과장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는 오늘도가 그랬듯이 롤러코스터 역시도 실제로 하정우 씨가 겪었음직한 일들이 변형된 형태로 코미디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아까 차복순 같은 그런 그 상황도 사실은 그런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뭐라고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이 써주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 같은 것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그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웃기니까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 웃겨보라고 막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화 속에서는 아이가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마준규라는 캐릭터는 욕설 연기로 떴지 않습니까? 육두문자맨이라는. 그렇죠. 그걸로 떠서 이제 한류 스타가 된 그런 배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와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욕해봐 하니까 귀에다 대고 어마무시한 욕을 해서 아이를 대경칠색하게 한다. 그 아이는 평생 그 욕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야 되는 게 스타일 텐데 이 스타는 욕설 연기로 떴고 또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또다시 작업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약간 비틀어서 역설적으로 코미디의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면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종교와 계급과 상황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롤러코스터에서도 그런 요소를 그대로 녹여내고 있고요. 네. 일단 종교적으로 이 주인공 마준규는 크리스찬인데 뒤에 계속 연불을 외신 스님이 타고 계셔서 네. 그 충돌을 김병옥 가지고 있다든지 네. 또 한편으로 김기천 씨가 연기하는 항공사 사장님이 또 경쟁사죠. 타고 있는데 네. 또 약간 계급적인 상황으로 약간 승무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은 것들을 이 좁은 기내에다가 다 우겨넣음으로써 거기서 코미디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극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약간 캐릭터들 분류하면 약간 승무원 쪽 캐릭터들이 저는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김재화 씨 연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캐릭터가 있어요. 기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신혼부부들처럼 굉장히 썰렁한 캐릭터들도 있게 되는데 이 영화에 있는 모든 유머가 저는 다 웃기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수많은 그 유머들의 뭐 양부터 시작해서 리듬까지 굉장히 재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건 그 핵심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호 씨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일단 정경호 씨가 그 연기 자체가 그 동안에 했던 연기하고 약간 달랐던 느낌이 있는 게 약간 다면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욕을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약간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이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쉽지 않은 연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라는 그 감독이 주문한 것들을 굉장히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배우들 각자의 연기가 눈에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앙상블이 좋은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화를 찍는 과정 내에서 이 배우들이 굉장히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팬들 계속 자기가 시달리다 보면 그것을 약간 오만한 사람 입장에서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찮아서 의례적으로 하는 연기부터 이렇게 완전히 폭발하는 어떤 슬랩스틱까지 영화에 굉장히 진폭이 큰데 그런 것을 코미디에 굉장히 잘 어울리게 네. 연기해 주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있죠. 또 저는 감독을 배우가 했을 경우에는 네.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카메오를 섭외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있을 것 추측을 같아요. 해보게 되거든요. 네, 부탁 거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에도 깜짝 카메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마동석 씨가 잠깐 나온다든지
또 김성수 씨가 본인 역할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카메오들 등장이 또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하정우 씨 같은 스타가 처음 데뷔를 한다, 연출작을. 그러면 굉장히 힘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다음 무엇보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영화를 만들어서 약간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물론 부담감이 컸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단단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한 상당수의 배우들이 본인의 출신이기도 한 중앙대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들이 어떤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배우들의 연기가 탄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각본가로서 코미디를 쓸 줄 아는 본인의 재능을 과시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영화들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 데뷔작으로서 아주 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도 있지만 이 영화는 아주 작은 야심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면 역시 장소 역시 비행기라는 아주 좁은 장소를 설정한 것은 돈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테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극한 상황을 중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영리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 두 편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셨는지. 둘 다 참 재밌는 영화고 스타라는 또 그리고 배우라는 그 생활을 알 수 있는 재밌는 영화였고요. 저는 마지막에 좀 뭉클했던 여배우는 오늘도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산막의 그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때 아이와 나누는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쪽을 몰면 롤러코스터를 좋아했던 제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 사실 롤러코스터에서 한 장면을 꼽는 건 너무 힘듭니다. 진짜. 다 재미있고 그렇고 특별히 한 장면이 뛰어나게 연출된 장면도 없어요. 말의 향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롤러코스터의 최고의 대사를 하나를 꼽고 싶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신혼부부의 그 부인이 이제 정경호 씨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질투를 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다른 거 말하냐면 없어. 남자답고 통큰 스타일. 나 자기한테 그것 때문에 시집간 거야? 물론 자기가 헬스 많이 해서 생각하는 게 유연하지 못한 거 알아. 그치만 마중기 오빠 그냥 연예인이잖아. 나 그냥 팬이고. 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나 힘들게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보다가 빵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하정우 씨가 잘하는 농담의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정우 씨의 어떤 그 이걸 쓰면서 웃겼을 것 같은 그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좋아하는 장면. 말씀하시니까 더 웃기네요. 네. 네. 저는 두 편 영화 중에서 여배우는 오늘도가 더 좋았었고요. 네. 여배우는 오늘도 중에서 제가 또 장면도 꼽고 싶은데 그 장면은 뭔가 하면 2부의 시작과 끝 부분을 같이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약간 수미상관식으로 연결이 돼 그렇죠. 있거든요. 2부가 시작이 되면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벌판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추수가 끝난 것도 사실은 배우의 마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일이 굉장히 안 풀리고 있고 그랬을 때 정말 폭발 일부 직전인데 뭔가를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차 세워 한 다음에 내리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달려가는 장면을 이제 롱쇼트로 찍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2부의 끝에 가서도 약간 코믹하게 비틀기도 하지만 어쨌건 신발끈을 다시 메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의지를 이렇게 스스로 다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꿔서 두 번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은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여준 재치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진짜? 누나! 누나! 어떡해요! 누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소리와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타이틀로 두 편의 재미있는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People on the street, 'cause you're up all